1991년 가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고등학교 아침 7시 30분 명이 17는 어머니가 새벽에 정성스럽게 싸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잘 삶은 계란 반개, 어머니 손맛이 배어든 멸치볶음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선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진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편의점의 삼각김밥을 베어 물며 지나간다. 교실에 도착한 친구들은 이미 매점에서 사온 우유와 빵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있다. 명희만 유일하게 도시락을 먹는다. 야, 너는 진짜 부러워. 엄마가 매일 도시락 싸주시잖아. 응, 그래.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다. 수지의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왁자지껄 한 점심시간.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시금치나물이다. 명희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연다. 김치의 발그레한 색깔과 노란 계란말이가 예쁘게 담겨 있다. 어머니가 하트 모양으로 잘라주신 단무지도 보인다. 그때 뒤에서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 최기철 17, 이 냄새 뭐야? 진짜 징그러워. 뭔가 신냄새 나는데? 반 아이들이 하나둘 명희 쪽을 쳐다본다. 키 180cm의 축구부 주장인 기철은 학교에서 인기가 꽤 많다. 야, 진명희, 너 또 그 하녀 도시락이야? 와, 학교에 도시락 싸오는 애가 어디 있어? 여긴 조선시대야? 엄마가 그냥 가 싸주셔서. 너네 집 되게 어렵나 보다. 급식비도 못 내니? 주변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한다. 평소를 부러워한다던 수지도 함께 웃는다. 명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기철의 친구 준호야. 그만해.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해? 요즘 시대의 도시락이라니. 완전 원시인 아니야? 기철은 장난스럽게 의 어깨를 건드린다. 야, 이거 한 입만 먹어볼게. 한여밥이 어떤 맛인지. 그가 젓가락을 뻗는 순간 명희가 황급히 도시락을 잡으려 하나 기철의 손이 도시락 뚜껑을 쳤다. 땡그렁. 알루미늄 뚜껑이 바닥에 떨어진다. 쇳소리가 급식실에 울려 퍼진다. 계란말이와 김치, 멸치볶음이 급식실 바닥에 흩어진다. 하트 모양 단무지도 바닥에 널브러진다. 아,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준비해준 소중한 도시락이 바닥에 엉망이 되어 있다. 아, 미안. 그런데 너 진짜 울려고? 급식실의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쳐다본다. 어떤 아이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한다. 기철의 친구들이 다가온다. 그중 한 명인 상우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온다. 야, 이거 재밌겠다. 물 청소도 해줘야지. 하지 마. 제발. 명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명희의 교복 위로 쏟아진다. 하얀 블라우스가 젖어 속옷이 비친다. 머리카락이 젖어 얼굴에 달라붙는다. 급식실이 순간 조용해진다. 다른 학생들도 이제는 웃지 않는다. 선을 넘었다는 걸 모두가 안다. 급식실 아주머니들도 멀리서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급식실 아주머니,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지? 도시락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반찬들을 주워 담는다. 계란말이는 이미 부서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다. 바닥에 먼지와 섞여 있는 김치를 닦으려다가 바닥에 물 때문에 미끄러져 도시락 뚜껑에 얼굴을 박고 말았다. 그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모두가 웃어댄다. 명희는 화장실로 뛰어간다.
거울 속에 자신이 처참해 보인다. 젖은 교복, 빨간 눈, 떨리는 입술, 엉망이 된 머리카락.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벽에 일어나 하나하나 예쁘게 담아주신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눈물이 난다. 하트 모양으로 잘라주신 단무지, 노른자가 예쁘게 나오도록 돌돌 말아주신 계란말이, 휴지로 교복의 물기를 닦아내며 명희는 다짐한다. 언젠가는 너에게 똑같이 이런 처참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아니 꼭 그렇게 하고 말 거야. 명희는 두 주먹을 꼭 쥐었다. 방과 후 명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완전히 마르지 않은 교복, 흠집이 나버린 도시락 뚜껑, 고등어 굽는 냄새가 가득한 집안에 들어서니 희야, 학교 다녀왔니? 오늘 도시락은 어땠어? 김치찌개 좀 짜지 않았지? 계란말이도 예쁘게 말렸는데.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응, 맛있었어. 정말 맛있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 다행이다. 내일은 또 뭘 넣어드릴까? 너 햄버거 스테이크 좋아하잖아. 그걸 해줄까? 내일부터는 매점에서 먹을래. 엄마의 고등어를 뒤집던 젓가락이 그대로 멈춰 있다. 왜? 무슨 일 있었니? 음식이 맛없었어?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서. 급식도 따뜻하고 맛있대. 어머니는 명희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본다. 모성의 본능으로 뭔가 있다는 걸 감지한다. 알았어. 그래도 가끔은 도시락 싸줄게. 엄마는 희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게 가장 행복해. 응, 고마워. 그날 밤, 명희는 기철의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돈다. 물에 젖은 교복의 차가운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언젠가는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명희는 속으로 되뇌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날 밤 명희는 꿈을 꾸었다. 자신이 커서 멋진 사람이 되어 기철을 다시 만나는 꿈을. 서울 근교 고급 골프장 마이너스 오후. 뜨거운 여름 햇살이 잘 관리된 잔디밭 위로 내리쬐고 있다. 원경으로 보이는 골프장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다. 클럽하우스에서는 중년 남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아이클럽하우스 캐디룸 마이너스 오후. 진명희 47가 깔끔하게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한다. 여전히 단정한 외모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녀의 손은 거칠지만 움직임은 정확하고 빠르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린다. 오늘도 화이팅하자. 진명희. 스코어 카드를 챙기며 클럽하우스 로비로 향한다. 명희가 접수대 앞을 지나가다 예약 명단을 흘끗 본다.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다. 예약자 명단. 최기철 VIP-오후 2시 티오프. 명희의 얼굴이 굳어진다. 30년 전 그 이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속으로 설마 같은 이름일 뿐이겠지. 골프장 주차장에 검은색 고급 SUV가 조용히 들어선다. 차에서 내리는 최기철 47. 명품 골프웨어를 입은 그의 모습은 성공한 중년 남성의 전형이다. 직원들이 그를 공손히 맞이한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날씨 좋네. 캐디는 누구로 배정했나? 베테랑 캐디 중 한 분으로 배정해드렸습니다. 기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클럽하우스로 향한다. 명희는 다른 캐디들과 함께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 자동문이 열리고 순간 시간이 멈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가철의 얼굴에 놀람이 스친다. 하지만 곧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 웃으며 야, 진명해? 너 아직도 이런 하녀 같은 일 하냐? 주변이 조용해진다. 다른 캐디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명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진다. 속으로 30년이 지나도 넌 여전히 나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침착하게 안녕하세요, 손님. 오늘 라운드 도와드리겠습니다. 크게 웃으며 와, 정말 오랜만이네. 근데 진짜 캐디가 된 거야? 명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라운드 시작하시죠.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다른 손님들에게 얘들아, 이 캐디가 대학 때 우리 집에서 하녀 노릇했단다. 그때 진짜 까칠했는데 지금은 완전 멋지네. 오후 기철은 동반자들과 함께 첫 번째 홀에서 티샷을 준비한다. 명희는 골프백을 옆에 두고 조용히 서 있다. 드라이버를 받으며 야, 너 결혼은 했어? 골프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맞다. 너 옛날에 그 가난한 남자랑 사귀던 거 기억나네. 뭐 하던 놈이었지?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나? 명희. 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단호하게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웃으며 어머, 아직도 예민하네. 그래, 알겠어. 기철. 이 티샷을 한다. 공이 페어웨이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진다. 아, 망했네. 야, 너가 방해해서 그래. 차분하게 오른쪽 러프입니다. 하지만 샷 가능한 위치입니다. 골프장 다양한 홀들 마이너스 시간 경과.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기철은 계속해서 명희에게 과거 얘기를 꺼낸다. 명희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만 점점 힘들어한다. 7번 홀에서 그러고 보니 너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집 날린 거 맞지? 그때 내가 도와줄까 했는데 너가 거절했잖아. 골프 클럽을 닦으며 과거 얘기는 그만해주세요. 왜? 부끄러워? 너도 결국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그때 내 제안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골프장 18번 홀 마이너스 저녁. 마지막 홀. 석양이 골프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라운드가 거의 끝나가자 MR이 더욱 거세진다. 퍼터를 잡으며 야, 솔직히 말해봐. 후회 안 해? 그때 나랑 했으면 지금쯤 부잣집 부인으로 편하게 살 텐데. 명희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기철을 똑바로 쳐다본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후회요? 네, 하나 있어요. 뭔데? 그때 당신을 좀 더 정확하게 봤어야 했다는 거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사람이라는 걸. 기철의 얼굴이 굳어진다. 30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 말이에요. 당황하며 야, 너 지금 뭐. 명희는 차분히 말한다. 라운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명희. 는 골프백을 메고 당당하게 걸어간다. 기철. 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클럽하우스 캐디룸 마이너스 저녁. 명희가 혼자 앉아서 캐디복을 벗고 있다. 손이 떨리지만 표정은 오히려 후련해 보인다. 속으로 30년 만에 할 말은 다 했네. 거울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짓는다. 골프장 주차장 마이너스 저녁. 명희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 뒤에서 기철이 따라온다. 야, 진명희. 명희가 뒤돌아본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때 미안했다. 이씨 부인 집에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제라도 깨달으셨네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간다. 기철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2024년 8월 그랜드밸리 클럽하우스. 오후 2시 그랜드밸리 컨트리 클럽의 5번 홀은 파4의 긴 코스였다. 왼쪽으로는 연못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깊은 벙커가 여러 개 파여 있어서 까다로운 홀로 유명했다. 기철은 티박스에서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공은 높이 떠올랐지만 예상보다 오른쪽으로 휘어져 날아갔다. 저런. 공은 페어웨이를 벗어나 큰 벙커 안으로 떨어졌다. 모래먼지가 일었다. 아, 젠장.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네. 기철. 이혀를 차며 골프카트에 올랐다. 명희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벙커 쪽으로 향했다. 벙커에 도착해 보니 공이 모래 속 깊숙이 박혀 있었다. 더구나 벙커의 가장자리, 잔디와 모래가 만나는 경계 부분에 있어서 치기가 까다로운 위치였다. 이거 어떻게 쳐요, 명희 씨? 기철이 물었다. 명희는 벙커 안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공이 깊이 박혀 있어서 샌드웨지로 강하게 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기 풀이 많아서 주의하셔야. 풀? 몸풀? 기철이 벙커를 내려다보았다. 확실히 벙커 가장자리에는 잡초와 긴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비가 며칠 온 뒤라 더욱 우거진 상태였다. 골프장 관리를 제대로 안 하네. 벙커에 풀이 이렇게 많다니. 기철이 투덜거렸다. 명희는 아무 말 없이 샌드웨지를 꺼내 건넸다. 직접 들어가셔서 쳐야 합니다. 들어가라고? 저 더러운 데를? 기철이 벙커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하얀 골프화와 깔끔한 골프복이 더러워질까봐 망설이는 듯했다. 아니면 제가 대신 쳐드릴까요? 하지만 그러면 벌타가. 아니다, 내가 할게. 기철이 결국 벙커 안으로 내려갔다. 모래가 깊어서 발목까지 빠졌다. 야, 진명희. 너도 들어와서 공 위치 좀 확인해봐. 이런 건 너희가 전공 아니냐? 기철이 소리쳤지만 명희는 벙커 밖에서 차분히 대답했다. 여기서도 충분히 보입니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가셔서 스탠스를 취하세요. 아니야, 너가 직접 와서 봐야지. 한여일 제대로 해. 기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에서 라운드하던 다른 고객들이 힐끗 쳐다보았다. 명희는 천천히 벙커 가장자리로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기 풀숲 쪽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뭐가 있는데? 그냥 위험할 수 있어서요. 하지만 가철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호의롭게 더 나아갔다. 뭐가 위험해? 풀 좀 있다고?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치면 제대로 될 리가 없어. 기철은 풀숲 바로 옆으로 가서 스탠스를 취했다. 그리고 샌드웨지를 크게 휘둘렀다. 그 순간이었다. 아! 풀숲에서 작은 갈색 뱀 한 마리가 기어나왔다. 기철의 골프클럽 소리에 놀란 뱀이 급히 도망가려다가 그의 다리에 스쳤던 것이다. 기철은 뱀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보기 좋게 낮아빠졌다. 샌드웨지가 공중으로 날아갔고 기철은 벙커 모래 속으로 꼴사납게 굴러떨어졌다. 으악! 뱀이야. 기철이 모래를 뒤집어쓰며 정신없이 기어나왔다. 하얀 골프복은 흙과 모래로 더러워졌고 얼굴에도 모래가 묻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다. 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기철은 아직도 겁에 질려 벙커 밖으로 기어 올라왔다. 온몸이 땀과 모래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헉! 뱀이. 헉! 뱀이 있었어. 기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명희는 벙커 위에서 차분히 내려다보았다. 괜찮으신가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뱀이 있다고 왜 안 알려줬어? 기철이 소리쳤다. 알려드렸습니다. 풀숲은 위험하다고. 기철은 할 말이 없었다. 분명히 명희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무시했던 것이었다. 그럼 뱀이 있다고 확실히 말했어야지.
뱀이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렸다면 믿으셨을까요? 사실 그는 명희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하녀가 괜한 걱정한다며 무시했을 게 뻔했다. 주변에서 라운드하던 다른 고객들이 웅성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괴객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기철은 자신의 꼴사나운 모습이 부끄러웠다. VIP 고객으로 대접받으며 왔는데 뱀 한 마리에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니. 아, 야, 진명이.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기철이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런 꼴사나운 모습 말이야. 나 여기 VIP 고객이라고. 명희는 잠시 기철을 바라보았다. 30년 전에는 자신이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을 줍는 모습을 보며 웃던 그가 지금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숨기고 싶어 했다. 알겠습니다. 명희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골프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기철에게 건넸다. 닦으세요. 기철은 물티슈를 받아 얼굴과 손을 닦았다. 하지만 골프복에 묻은 흙과 모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라운드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야지. 멋쩍게 웃으며 걸어가는 기철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다. 라운드를 마친 후 기철은 클럽하우스 화장실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골프복에 묻은 모래 자국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머리카락에도 아직 모래가 남아 있었다. 젠장, 이게 뭐야? 기철이 혀를 차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털어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김상무가 들어왔다. 그랜드밸리의 단골 고객으로 기철과는 오래된 골프 파트너였다. 기철 이 형, 오늘 라운드 어땠어? 근데 왜 이렇게... 옷이? 아, 그게... 벙커에서 좀... 벙커? 벙커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돼? 하하, 설마 뒤로 넘어진 거야? 기철은 대답하기 곤란했다. 작은 뱀 한 마리 때문에 넘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했다. 아니야. 그냥 샷이 좀 어려워서. 그때 김상무가 갑자기 애 어깨를 툭 쳤다. 그런데 너 오늘 캐디가 누구야? 밖에서 보니까 되게 예쁘던데. 나이도 적당하고. 진명이라고. 여기 베테랑 캐디야. 진명이? 이름이 좀 친숙한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철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진명이라는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었다. 하지만 어디서 들어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아, 맞다. 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진명이 있었잖아. 기억 안 나? 항상 도시락 싸와서 먹던 애. 기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급식실에서 도시락 뚜껑에 얼굴을 쳐 박혔던 여학생. 물을 뒤집어 쓰고 울던 소녀. 설마 그 애가? 맞을 거야. 그때도 카가 컸어. 얼굴도 좀 닮았어. 물론 지금은 훨씬 예뻐졌지만. 야, 너 그때 그 애한테 엄청 심하게 굴었잖아. 기철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도시락 뚜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쏟아진 반찬들, 도시락 뚜껑에 얼굴을 박던 모습, 물에 젖은 교복을 입고 화장실로 도망가던 여학생의 뒷모습. 아니야. 설마. 확인해봐. 세상이 참 좁다, 그렇지? 기철은 화장실을 나와 클럽하우스 로비로 향했다. 명희가 다른 캐디들과 함께 앉아서 쉬고 있었다. 명희 씨. 기철의 부름에 명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기철은 확신했다. 30년 전 그 소녀의 눈빛, 슬프면서도 강인한 무언가를 참고 견디는 듯한 그 눈빛. 혹시 수원 영통고 나오셨나요? 명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정말 진명이 맞네요. 저 최기철입니다. 같은 반이었던 명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네. 첫날부터요. 기철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명희가 자신을 알아보고도 아무 말 없이 캐디 일을 해준 것이었다. 그럼 오늘 벙커에서 우연입니다. 명희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하지만 의심스러웠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명희 씨, 저 30년 전 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때 정말 어린애 같은 짓을 됐습니다.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3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명희가 걸어가려는데 기철이 다시 불렀다. 명희 씨, 그런데 왜 캐디 일을 하세요? 다른 일도 많을 텐데. 명희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왜 그런 걸 궁금해 하세요? 저한테는 이 일이 맞아요. 사람들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일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기철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날 밤 기철의 집. 기철은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급식실에서의 그 일, 명희의 눈물, 물에 젖은 교복. 속으로 내가 그때 정말 너무했구나. 17살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없어. 한 사람의 인생에 상처를 남긴 건데. 침대 옆 서재에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잡지들이 쌓여 있었다. 젊은 CEO의 성공 신화, 30대에 이룬 부의 비밀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지금 에게는 그 모든 성공이 무색해 보였다. 자신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속으로 명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왜 캐디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은 죄책감과 함께 자라났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명희에 대한 관심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명희의 집. 명희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침대와 식탁, 작은 부엌이 전부인 공간이었다. 벽에는 어머니와 찍은 옛날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다. 명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있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속으로 기철이가 나를 알아봤구나.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었네. 사실 명희는 기철이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을 기다렸다. 첫날부터 알아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속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왜 사과를 받고 싶지 않을까? 30년이 지나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명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했다. 기철에 대한 분노가 사라진 걸까? 대신 다른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호기심, 연민, 그리고 뭔가가 하지만 지난 세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명희는 중얼거렸다. 엄마, 저 이상한 걸까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인데 30년을 끈기로 기다려온 세월인데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나뭇가지들이 흔들린다. 골프장 입구에서 기철이 차에서 내린다. 벌써 3일째 같은 시간이다. 캐디 대기실 마이너스 오전 8시 10분. 명희가 골프백을 정리하고 있다. 동료 캐디들이 수군거린다. 캐디 A. 야, 그 회원님이 또 너를 지명했더라. 캐디 B. 3일 연속이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무표정하게. 그냥 실력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명희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간다. 1번 티그라운드 마이너스 오전 8시 30분. 기철이 티샷을 준비한다. 명희가 클럽을 건네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날씨가 좋지 않네요. 라운드 괜찮으실까요? 굳은 표정으로. 괜찮아요. 비 정도는 괜찮아요. 기철이 공을 치자 강한 바람에 공이 휘어진다. 비보다 더 큰 폭풍이 기철의 마음속에 몰아치고 있다. 3일 동안 그녀 곁에 있으면서 30년 전 그때의 죄책감이 더욱 커져만 간다. 이번 홀 페어웨이 마이너스 오전 9시. 걸어가며 대화하는 두 사람. 바람 소리가 크다. 골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요. 처음엔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요? 사무직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기철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명희의 고생이 느껴진다. 3번 홀 그린 마이너스 오전 9시 30분. 기철이 퍼팅 라인을 읽고 있다. 명희가 핀을 들고 서 있다. 명희 씨는 가족이 있나요? 어머니가 계세요. 아버지는? 명희의 손이 잠시 떨린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기철의 죄책감이 더욱 짙어진다. 그럼 결혼은? 안 했어요. 왜요? 예쁘시고 착하신데. 명희가 기철을 똑바로 바라본다. 그리고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한번 약혼했던 적이 있어요. 5년 전에요. 어떻게 됐나요? 상대방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제 직업 때문에요. 기철의 얼굴이 굳어진다. 캐디는 직업이 아니라고 딸을 그런 사람한테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명희는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했다. 명희의 남편은 여자와 도박을 일삼는 건축업자이다. 지금은 별거 중이며 이혼을 하려고 궁리 중이다. 집으로 찾아오는 빚쟁이들로 아들과도 멀어지며 아들은 원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기철은 흥분하며 말했다. 그건 너무하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죠. 바람이 더 강해진다. 나뭇잎들이 춤추듯 날아간다. 명희 씨는 후회 안 해요? 뭘 후회해요? 강인함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다. 기철 씨, 제가 지금 불행해 보이나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제 인생에 만족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누구를 원망할 생각도 없고요. 기철, 이 고개를 숙인다. 그녀의 강인함이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30년 전 나의 어리석음이 그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니. 7번 홀 티그라운드 마이너스 오전 11시. 하늘이 더욱 어두워졌다. 첫 빗방울이 떨어진다. 클럽하우스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해요. 위험해요. 번개가 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발. 명희가 기철의 표정을 살핀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절박함을 읽는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진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어서요. 저쪽 대피소로. 골프장 대피소 마이너스 오전 11시 10분. 두 사람이 비를 맞으며 뛰어간다. 작은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흠뻑 젖어 있다. 좁은 공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으면 어깨가 닿을 정도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진다.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기철 씨는? 명희의 캐디복이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다. 머리카락도 젖어서 얼굴에 흘러내린다. 기철은 자꾸만 눈길이 가는 명희의 젖은 머리카락으로 30년 전 기억이 오버랩된다.
고등학교 급식실 마이너스. 젖은 머리로 바닥에 쏟아진 반찬을 닦고 있던 어린 소녀의 모습. 도시락 뚜껑? 미안해요. 제가 계속하자고 해서.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비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진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 30년 전 일.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철없었어요. 명희의 표정이 굳어진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에요.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아요. 번개가 번쩍인다. 대피소 안이 잠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진다. 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집에 가서도 울었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왜 저만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클로즈업 마이너스의 얼굴. 기철은 깊은 후회와 아픔이 스쳐간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강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도 제가 상처를 드린 건 사실이에요. 상처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야 더 단단해지니까요. 폭우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더욱 커진다. 명희 씨는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명희가 기철을 똑바로 바라본다.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요. 정말요? 네. 하지만 명희가 잠시 망설인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못했어요. 당연해요. 제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잊고 싶지 않았어요. 클로즈업 마이너스의 놀란 얼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강해질 수 있었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천둥 소리가 더욱 크게 울린다. 그리고 기철 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기철의 심장이 빨리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번개가 연속으로 번쩍인다. 두 사람의 얼굴이 번갈아 밝아진다. 명희 씨. 기철이 조심스럽게 명희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명희도 피하지 않는다. 저도 명희 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진다. 빗소리만이 대피소를 가득 채운다. 슬로우 모션 마이너스 기철이 명희의 어깨를 감싸주며 그녀의 얼굴에 가까이 하려 하자 명희가 후다닥 일어난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세요? 멀리서 골프장 이손전등을 들고 다가온다. 손님들, 위험하니까 클럽하우스로 피하세요. 번개 경보가 발령됐어요. 대피소 마이너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떨어진다.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클럽하우스로 가는 길 마이너스 오전 11시 30분. 비가 여전히 내리는 가운데 두 사람이 말없이 걷는다. 골프 카트를 타고 가지만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기철은 자신에게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와 나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가 생겨났다. 이상해. 가슴이 이렇게 뛸 줄 몰랐어. 30년 전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야. 클럽하우스 로비 마이너스 오전 11시 40분. 젖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온다. 다른 회원들과 들이 쳐다본다. 프론트, 수건을 드릴게요. 옷도 갈아입으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명희에게 말하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캐디들과 함께 캐디실로 향하고 있다. 명희 씨, 명희가 뒤돌아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조심스럽게, 오늘 라운드는 여기서 끝내시는 게 좋겠어요. 아쉬워하며, 네, 내일 날씨를 보고 결정하세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클럽하우스 주차장 마이너스 오후 12시. 기철이 차에 타기 전에 뒤를 돌아본다. 클럽하우스 창문 너머로 가보인다. 그녀도 기철을 바라보고 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비가 점점 그쳐가고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든다. 제6화 위험한 고백. 어젯밤 폭우로 인해 골프장은 물에 잠긴 곳이 많았다. 페어웨이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일부 홀은 임시 폐쇄되었다. 하지만 기철은 변함없이 명희를 지정 캐디로 요청했다.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뭔가 달라지고 있어. 기철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명희는 혼란스러웠으나 다시 한번 다짐한다. 아! 뒤에서 선배 캐디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명희보다 5살 많은 베테랑 캐디로 명희를 많이 챙겨주는 언니 같은 존재였다. 요즘 너 좀 이상해. 계속 같은 손님만 담당하고 있잖아. 최기철 말이야. 그냥 지정해서 오시니까요. 야, 나도 캐디 10년 했지만 이렇게 계속 지정하는 손님은 처음 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언니,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야, 너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명희가 깜짝 놀라며 선배를 바라보았다. 아, 맞구나. 얼굴 봐라. 완전 들켰네. 아니에요. 이 연극의 마지막을 봐주세요. 연극? 선배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명희야, 너 정말 조심해야 해. 여기 손님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특히 젊은 사장들은 더욱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으로 시작해서 진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난으로 끝나. 우리는 그냥 재미있는 상대일 뿐이야.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후훗, 명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었다. 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명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대피소에서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기철 씨, 명희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기철의 심장이 빨라졌다. 오늘따라 그녀가 더욱 예뻐 보였다. 캐디복도 잘 어울리고 웃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 일찍 오셨네요. 날씨가 좋아서요. 오늘은 비 걱정 없이 라운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어젯밤 일로 인해 관계가 미묘하게 변한 것을 둘 다 느끼고 있었다. 명희 씨, 어젯밤에 홀로 가시죠. 명희가 서둘러 골프백을 메고 말을 전랐다. 5번 홀의 갈등. 5번 홀은 파3의 짧은 홀이었지만 그린 앞에 큰 연못이 있어서 정확한 샷이 필요했다. 기철은 7번 아이언을 선택했는데 명희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바람이 강해서 6번 아이언이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7번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거리상 명희 씨 말대로 해볼게요. 기철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명희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공이 그린을 넘어가서 뒤쪽 벙커에 빠졌다. 아, 안 됐네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스윙을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 함께 라운드하던 김상무가 끼어들었다. 캐디가 거리 계산을 잘못했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철이 나서려 했지만 김상무가 계속했다. 아, 캐디를 너무 믿으면 안 돼. 특히 여자 캐디들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상무님, 그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봐, 결과가 이렇잖아. 캐디는 캐디답게 행동해야지 괜히 끼어들면서 제 실수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기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상무님, 그만해 주세요. 명희 씨는 이 골프장에서 가장 실력 있는 캐디예요. 제가 잘못 쳤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아, 너 설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기철이 명희를 향해 돌아서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명희 씨, 저는 당신을 단순한 캐디로 보지 않아요. 한 명의 여성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명희가 놀란 눈으로 기철을 바라봤다. 어젯밤 대피소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곳에 자꾸 오는 이유가 골프 때문이 아니라는 걸. 당신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야, 너 정신 나갔어? 상무님, 죄송하지만 오늘 라운드는 여기서 마치겠어요. 기철이 골프백을 들고 명희에게 다가오며 갑시다. 기철 씨. 하지만 저 진심이에요. 당신이 캐디든 뭐든 상관없어요. 제게는 그저 명희 씨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명희가 골프백을 땅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기철 씨,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먼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뭐죠? 사실 저는 진짜 캐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를 바라봤다. 저는 골프 전문 잡지 기자예요. 골프 앤드 라이프 매거진에서 골프장 체험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일주일만 할 예정이었는데, 그럼 기철 씨 때문에 계속 연장하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취재였는데 기철 씨를 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럼 너 진짜 정체가 뭐야?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골프 전문지에서 3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골프는 사실 대학교 때 선수 출신이었어요. 기철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조언을 해주셨군요. 아까 6번 아이언 말씀도 맞아요. 바람과 핀 위치를 보면 분명히 6번이 정답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단순한 취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심이 됐어요. 전 골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기철이 명희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상관없어요. 캐디든 기자든 당신은 여전히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거짓말 없이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만나요. 골프도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요. 명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상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럼 오늘부터 당신은 제 개인 골프 코치가 되어주세요. 물론 정식으로 계약하고요. 좋아요. 하지만 제가 꽤 까다로운 코치일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한번 보죠. 두 사람이 웃으며 골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김상무는 고개를 저었다. 젊은 애들은 참 골프장에서 무슨 드라마를 찍고 있어. 명희의 입가에도 남모르게 미소가 흘렸다. 이 달콤한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끝이 보이기 때문이다. 가을 저녁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화면에 떠오른 아들이라는 글자를 한참 바라봤다. 준호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오랜만에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갑자기 왜? 혹시 무슨 큰일 있어요? 돈 문제예요? 명희의 가슴이 저렸다. 아들에게조차 빚쟁이들에게 시달라던 그때로 기억되고 있구나.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이요? 준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스며들었다. 설마 또 아버지 얘기 아니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얘기를 하고 싶어.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는 거절당할 준비를 했다. 그동안 연락도 거의 하지 않던 사이였으니까.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틀 후
명희가 자주 가던 작은 찻집에서 모자는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명희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서 위축되고 작아졌을 텐데 지금의 자신은 달랐다. 많이 컸네. 우리 아들이. 명희가 명랑한 몸소리로 말했다. 엄마도 많이 변하셨네요. 준호는 어머니를 찬찬히 살펴봤다. 단정한 재킷을 입고 매니큐어까지 발라진 손톱, 그리고 무엇보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있는 자세가 보기 좋았다. 혹시 재혼하신 건 아니죠? 명희는 쓰게 웃었다. 그럴 리가. 아직도 내 아버지 이름으로 된 빚 정리하고 있는데. 그럼 이 변화는 뭐예요? 솔직히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어요. 명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30년간 가슴 깊숙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았니? 준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의문이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워도, 사업이 망해 집까지 날려도, 심지어 폭력을 당해도 어머니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대들지 않았다. 정말 궁금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왜 그렇게 다 참고만 살았는지. 명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복수하고 싶었어. 정말로. 그 사람들을 다 망쳐버리고 싶었지. 아버지도 그 여자들도 우리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럼 왜 안 했어요? 내 얼굴 때문에.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얼굴을 보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냥 참았어.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당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알아.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았지. 하지만 그땐 말고는 너를 지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 명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강인함이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한 모습에서 뭔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골프장에서 캐디 일하면서 많은 걸 봤어. 그리고 깨달았지. 착하고 순한 사람이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이 계속 나쁜 짓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걸. 그게 무슨. 준호야, 엄마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 골프장 관리 컨설팅. 그런 일이야. 준호는 놀라 반문했다. 사업이요? 엄마가? 응. 처음엔 작은 일이었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 그리고 명희는 잠시 주저하다가 계속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내 아버지를 망쳐버린 사람들. 이제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복수 같은 건 아니죠? 명자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들을 직시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야. 지금까지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내 몫을 찾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기억하니? 내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사기당했던 그 사람들. 황 회장하고 그 일당들 말이야. 준호는 깜짝 놀랐다. 어린 시절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까지 잃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 골프장을 이용해서 부정한 거래를 하고 약한 사람들을 갈아먹고 사기치고. 그래서 그 아들이 운영하고 이 회장이 다니는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어. 위험하지 않아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다. 예전의 무기력한 미소가 아닌 자신감에 찬 미소였다. 위험할 게 뭐 있어? 이제 도 그들만큼 치밀하고 악랄하고.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준호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엄마만 혼자 순진하게 살면 어떡하나 싶어서. 명희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다. 고마워, 준호야. 그런데 정말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걱정 마. 엄마가 이제 뭘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명희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다. 이게 앞으로 맡게 될 엄마 회사야.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읽어봤다. 청솔 골프장 대표 진명의 깔끔한 디자인의 명함이었다. 엄마가 대표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 그동안 참고 살면서 쌓인 게 있나 봐. 준호는 어머니를 다시 보았다. 예전에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곧게 펴고 앉아 있는. 어머니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런데 혹시 아버지는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알지. 여전히 다른 여자들과 놀아나면서 빚만 늘리고 있어. 하지만 이제 나한테 기대하지는 말라고 했어. 연락하셨어요? 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준호는 깜짝 놀랐다. 이혼이요? 그만큼 참았으니 이제 충분하지 않니?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모자는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2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그리고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준호야. 너가 있으니 든든하구나. 골프장 이사장실. 기철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명희가 들어왔다. 단정한 고급스런 정장 차림이었다. 뭐야? 너. 기철은 당황스러워했다. 인사차 왔어요. 는 침착하게 말했다. 마지막이니까. 명희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저의 아버지가 사기로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대학 때 아르바이트 하던 일 기억나세요? 이 씨 부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할 때요.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당신이 늘하녀라고 놀리면서 정밀 많이 괴롭혔죠? 명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깔려 있었다. 도시락 뚜껑에 머리를 박던 그 학생, 그리고 그 하녀요. 기철은 뒷걸음질 쳤다. 이런 세상에. 놀라셨나요? 그때 초라했던 하녀. 명희는 천천히 일어나 을 마주봤다. 30년간 준비했어요. 당신들을 망쳐버릴 준비를. 기철은 비웃었다. 너 같은 게 뭘 어떻게 했다고. 설마 내가 날 쫓아낸 줄 아냐? 그렇다면요?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이 미친년아. 30년을 나 때문에 준비했다고? 당신은 기억도 안 나겠지만요. 나한텐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그날 도시락 뚜껑에 머리를 박고 자신에게 맹세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기철은 책상에 손을 짚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다. 그래서 골프장에 온 거야? 처음엔 복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단순한 복수보다 더 완벽한 건 당신들이 쌓아온 모든 걸 합법적으로 빼앗는 거라는 걸. 주식 조작, 골프장 회원권 사기, 탈세.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명의, 범죄의 증거를 모았어요. 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30년 동안 차곡차곡요. 기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너. 검찰청에도 이미 제출했고요.
국세청에도 신고했어요. 곧 세무조사 나올 거예요. 이런 미친. 너 때문에 내가 고함치며 명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명희는 한 발 물러서며 냉정하게 말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젠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하녀가 아니에요. 기철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30년을 이런 걸 위해서 당신들은 기억도 안 나겠지만요. 명희는 창가로 가서 골프장을 내려다봤다.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지. 제발, 제발 살려줘. 나도 가족이 있어. 30년 전에도 저한테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죠. 30년 전 도시락, 뚜껑,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이제 난 그 뚜껑을 덮었어요. 당신은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때 골프장 주인인 이사장이 들어와 기철에게 말한다. 여기 골프장을 명희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명희 아버지와는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친구가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 도와주질 못해서 명희를 양딸로 삼았다. 너는 내 젊음을 바쳐 키워온 이 골프장을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온갖 사기와 탈세로 망쳐놓았지만 명희는 이곳을 잘 키울 거라고 믿는다. 너 혼자 저지른 일이니 형사처벌도 각오해라. 기철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골프장 입구. 기철은 초라한 모습으로 짐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골프장 직원들이 배웅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들은 차가웠다. 명희는 이름이 바뀐 청솔 골프장 이사장 진명이라는 명패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사장님, 부지배인이 다가왔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명희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정직하게요. 모든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그녀의 책상 위에는 30년 전 그날의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다. 이제 그 안에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자신이 일궈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명희는 골프장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캐디들, 코스 관리들, 사무직원들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이사장 진명희입니다. 명희. 내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확고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이곳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한 캐디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이사장님, 정말 저희 처우가 개선될까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바뀔 거예요. 급여부터 시작해서 복리후생, 근무 환경 모든 걸 새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또 다른이 물었다. 그런데 저희가 믿어도 될까요? 명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예전에 여기서 일하다가 쫓겨났어요. 부정을 고발했다가 그때 받은 모욕을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한 달 후 명희는 대학 때 아르바이트했던 이씨 부인의 집을 찾아갔다. 이제는 낡은 한옥이 된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씨 부인을 만났다. 사모님. 이씨 부인은 명희를 한참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이게 명희 아니니? 네, 맞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이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일 미안했다. 기철이가 너를 그렇게 못되게 하는데도 막지 못해서. 내가 갑자기 기철이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너에게 너무 무심했어. 기철이 아빠가 친절한 신사인 줄 알았는데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이어서 너를
막아줄 수가 없었어. 지금은 어때요? 내 재산의 대부분을 주고 합의 이혼했어. 애당초 내 재산을 노리고 온 사람이었던 거야. 사모님도 마음고생이 많으셨군요. 지난 일은 정말 미안해.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다 괜찮아요. 그때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골프장 이사장이 되었다고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부인께서 그때 제게 해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너는 분명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이씨 부인은 명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가 옳았지. 너는 정말 큰 사람이 되었어. 그날 저녁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훌쩍이는 소리에 는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명희는 깜짝 놀라며 웃었다. 정말? 언제부터? 2년 전 같은 과 친구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에게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그래, 빨리 데려와.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 맞이해 줄게. 6개월 후 청솔 골프장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직원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골프장 곳곳에는 웃음소리가 퍼져 있었다. 이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전년 대비 30%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지배인이 기쁘게 보고했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하게 일하는 거예요. 명희는 따뜻하게 말했다. 한 젊은 캐디가 손을 들었다. 이사장님, 제가 야간 대학에 다니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우리 골프장에서 학비도 지원해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이제 이곳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진명이,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30년 전 도시락 뚜껑에 머리를 박던 그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 소녀의 복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희망의 아침 명희의 인생이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